반갑습니다.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오늘은 평소처럼 주가가 몇 퍼센트 움직였다는 이야기부터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30%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거든요. 주주분들이 걱정하셨던 물량이 드디어 숫자가 아니라 매매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주 상장이 정말 물량 폭탄이 되는지, 오전 흐름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수익 중인 분과 손실 중인 분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신주 물량이 쏟아질 때와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때 내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대조해 볼 수 있는 알테오젠 대응 자료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신주를 받았는데 팔아야 할지 더 가져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첫 반응만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무상증자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기존 한 주당 0.3주가 새로 배정됐고 오늘부터 그 신주를 팔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새로운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분 가치가 공짜로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뉘어 있던 주식수가 늘어나 거래 가능한 물량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서 계좌 화면만 보면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 있으니 무언가 더 받은 느낌이 강하지만 권리락 과정에서 기준 가격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신주만 따로 공짜 수익처럼 보고 팔지 말지 결정하면 전체 평균 단가와 비중을 놓치게 됩니다. 기존 주식과 신주를 합친 계좌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미 권리락에 반영됐으니 오히려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미리 정답으로 고를 필요는 없어요. 오늘 확인할 건 새로 나온 물량의 크기보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쯤이라면 첫 번째 매물은 어느 정도 나온 뒤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쏟아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지 개인끼리 사고 팔며 거래량만 커졌는지에 따라 오늘 오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강하다면 신주 상장 부담을 기다리던 매수세가 먼저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등 그 자체보다 눌릴 때 시가를 지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신주를 받은 주주가 팔아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대기 매수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상장 첫날에는 짧은 시간 안에 거래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력이 매집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밀릴 때 거래량이 터지는지, 반등을 시작할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를 따로 봐야 매수와 매도의 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움직인다고 회사 가치가 오늘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 신주를 현금화하려는 물량과 미리 겁먹은 매도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전 저점을 깨고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물량 소화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은 해야 합니다. 알테오젠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날이 더 불안하실 겁니다. 무상증자 발표 뒤부터 오늘만 기다렸는데 정작 신주가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유 수량이 들어 기분은 좋은데 평가 금액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팔자니 반등을 놓칠 것 같고 들고 가자니 물량이 쏟아질까 겁이 나죠. 이런 날에는 남들이 얼마나 파는지보다 내 물량을 왜 들고 있는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장기 보유 물량과 단기 수익을 지킬 물량을 구분하면 한 번의 호가에 전부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이 나와도 주가가 흔들렸고 큰 반등이 나와도 며칠 뒤 수익을 반납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도 막상 오르면 지금 팔았다가 더 가는 건 아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긴 흐름과 오늘 수급은 따로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의 핵심은 정맥주사 제품을 피하주사로 바꾸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이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 선급금과 단계별 기술료, 판매 로열티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신주 상장 하루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일반적인 신약 개발사와 다르게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후보 물질 하나가 성공해야 모든 가치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여러 의약품에 적용될수록 계약과 로열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가치도 말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파트너가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허가와 판매까지 넘어가야 반복 수익이 실제 숫자로 쌓입니다. 시장도 이제 계약 총액만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파트너사의 의지입니다. 기술을 가져간 회사가 임상 비용을 계속 집행하고 허가 준비를 부채화하는지, 적용 제품을 하나에서 여러 개로 넓히는지가 플랫폼의 반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 제품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술이 다른 항체 의약
계약품에도 이어져야 알테오젠이 플랫폼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시장은 계약 발표 날의 기대와 실제 개발 속도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주가를 크게 흔들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지 앞당겨지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최대 금액은 모든 개발 단계가 순조롭게 지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 기업 가치에 먼저 들어오는 건 이미 받은 계약금, 가까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기술료, 판매가 시작됐을 때 반복되는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큰 계약 기사가 나와도 개발 일정이 멀면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되돌릴 수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 화려하지 않은 임상 진전이나 허가 일정이 매출 시점을 앞당긴다면 시장은 뒤늦게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ALT-B4가 실제 몇 개 제품으로 확장되는지, 키트루다 피아 주사 판매가 로열티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추가 계약의 상대와 개발 진행이 언제 부채화되는지를 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확인해야 할 숫자도 많아집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 지점은 시가입니다. 장 초반 흔들린 뒤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이어진다면 첫 매물을 받아낸 겁니다. 시가를 회복할 때 거래량이 줄고 다시 매도가 쏟아진다면 아직 위에서 나오려는 물량이 남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저점입니다. 저점을 잠깐 깨고 바로 돌아오는 것과 저점 아래에서 계속 거래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외국인 순매수가 붙는다면 흔들기로 끝날 수 있지만 저점 아래에서 거래량이 늘면 비중 확대를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 저점을 볼 때는 한 호가 차이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깨진 뒤 10분, 20분 안에 매수세가 들어와 가격을 되돌리는지입니다. 신주 상장일에는 손절 주문이 한꺼번에 나오며 순간적으로 가격이 비는 장면도 생길 수 있거든요. 빠르게 회복하고 이전 거래 구간 위에 다시 올라서면 매물을 받아낸 흔들기일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면 아직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의 방향입니다. 오늘은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라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매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커지는지, 밀릴 때 더 크게 터지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오전 11시 이후에는 첫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시장이 두 번째 판단을 시작합니다. 오전 저점을 지키고 거래량이 서서히 줄면 급하게 팔 사람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점을 다시 깨는 순간 거래가 폭발하면 오전에 못 판 물량까지 뒤늦게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의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어디에 생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무상증자니까 오른다는 말이나 신주가 나오니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만 믿고 움직이면 가장 위험합니다. 신주 물량이 오전에 끝날지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영상을 찍는 시점에 확정할 수 없어요. 외국인이 받다가 갑자기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고 오전에 쏟아진 물량을 소화한 뒤 프로그램 매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조건은 몇 분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래서 오늘은 전망보다 배음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수급과 공시를 보기 어렵다면 내가 기다리던 조건이 사라졌는지, 반대로 새 매수세가 붙었는지를 알림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오늘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부 더 가져갈지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오전 저점과 시가 가운데 하나를 수익 보호 기준으로 잡고 그 위에서 수급이 남는 동안만 지켜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익은 화면에 찍혀 있을 때가 아니라 지킬 준비가 돼 있을 때 내 돈이 됩니다. 수익이 큰 분은 보유 물량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는 회사의 긴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고 일부는 오늘 수급이 약해질 때 지키는 물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승이 이어져도 전부 팔았다는 아쉬움이 줄고 갑자기 밀려도 수익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를 덜 수 있어요. 매도는 회사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계좌의 선택권을 되찾는 행동이 돼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하루에 본전이 오길 기대하며 무리하게 물을 타지 마세요. 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는 날에는 평균 단가보다 비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받는 흐름이 확인된 뒤에도 추가 매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비중이 이미 큰 분이라면 평균 단가 몇 퍼센트를 낮추는 것보다 현금이 사라지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주 상장 뒤 변동성이 커지면 더 낮은 가격이 올 수도 있고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현금이 남아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물타기로 모든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신주를 받은 분들은 공짜 주식이 생겼다는 느낌 때문에 매도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과 신주를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보유 수량과 평균 단가,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일부를 지킬지 줄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은 오늘 큰 변동만 보고 뛰어들지 마세요. 상장 첫날에 최저점을 맞추려는 것보다 첫 물량이 소화된 뒤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 판단을 바꿀 가격을 정하지 못했다면 아직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매수는 정답을 맞히는 돈이 아니라 흐름을 확인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한 자금의 일부만 넣고 시가 회복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한 뒤 두 번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급등을 조금 놓치는 것보다 첫 변동에 모든 현금을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은 뉴스 한 줄에도 호가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어 나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응 수단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가장 좋은 장면은 오전 저점을 높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신주 매물이 나왔는데도 종가가 시가 위에서 끝난다면 시장이 물량을 받아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대를 지키면 상장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장중 한 번 밀렸을 때 거래량이 줄고 반등 구간에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매도 압력은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는 가격을 올리며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가운데 한쪽이라도 종가까지 물량을 쌓고 동시고가에서도 큰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첫날에 팔려던 물량의 상당 부분이 소화됐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다음 날은 오늘 종가를 지지로 바꾸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장면은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고 밀릴 때 큰 물량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전에 같은 가격에서 2번 이상 막히고 윗꼬리가 길어진다면 그 자리에 신주 매도나 단기 차익 물량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벽을 거래대금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저점까지 낮아지면 오후에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매도가 반복돼도 저점이 더 내려가지 않고 매수 호가가 계속 채워진다면 공급을 받아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한 번의 급등보다 여러 번 나온 매물을 견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장기 전망과 별개로 단기 수급이 약한 겁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물량을 전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특허나 기술 이전 관련 뉴스가 함께 나오면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목만 강하게 보고 들어가면 계약 총액과 실제 들어오는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특허 분쟁이라는 단어만 보고 겁먹으면 진행 단계와 회사의 대응을 확인하기 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팔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뉴스의 크기보다 그 뉴스가 현금 흐름과 개발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주를 받았는데 기존 물량과 합쳐서 얼마나 팔아야 할지 모르겠고 오르면 더 갈까봐 못 팔고 밀리면 싸졌다는 생각에 또 물을 타게 되죠. 그러다 수익은 사라지고 비중만 커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가운데 어느 장면에서 무엇을 할지 정해놓지 않았다면 지금 대응 자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실시간 대응 알림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계좌별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달라질 때, 신주 상장 물량을 받아내는 거래가 확인될 때, 중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기존 대응을 다시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기술 이전과 특허, 임상, 허가 공시도 함께 확인해서 단순한 가격 흔들림인지 회사 판단까지 바꿀 소식인지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춘 알테오젠 3단계 대응표도 안내해드립니다. 수익 중인 분이 지킬 기준, 손실 중인 분이 무리한 추가 매수를 멈출 신호, 현금 보유자가 관심을 높일 수급을 계좌 상태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알테오젠을 보유해도 신주를 받은 분과 오늘 새로 들어온 분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구분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알테오젠 대응 자료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확인되는 순서대로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에서 나온 돈이 다른 바이오 주도주로 움직이는지 다시 알테오젠으로 돌아오는지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량이 전부 나온 뒤에야 대응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계좌가 어느 상태인지 먼저 나눈 다음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은 심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오부 대응은 세 장면으로 나눠보세요. 시가를 회복한 뒤 오전 고점을 거래대금으로 넘기면 심주 물량을 받아낸 매수세가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시가와 오전 저점 사이에서 움직이면 방향을 미리 정하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수급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기다리세요. 오전 저점을 깨고 거래량까지 늘면 물량 소화가 덜 끝난 것이니 추가 매수보다 비중과 현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수익 중인 분은 장기 물량과 오늘 지킬 물량을 나누고 손실 중인 분은 평균 단가 몇 %를 낮출지가 아니라 추가 매수 뒤 계좌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세요. 처음 보는 분은 최저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저점이 높아지고 돌파 가격이 지지로 바뀐 뒤 나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 물량이 어느 가격에서 멈췄고 누가 받아냈느냐입니다. 시가를 회복하고 오전 저점을 지키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아진다면 첫날 부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을 계속 낮추고 반등마다 거래가 줄어든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대한 믿음과 추가 매수 판단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장기 전망을 좋게 본다고 해서 오늘 모든 가격이 매수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회사를 의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를 너무 큰 비중으로 들고 있다가 작은 흔들림에도 견디지 못하는 이를 막는 과정입니다. 현금이 남아있어야 다음 공시가 나왔을 때도 선택할 수 있고 판단이 틀렸을 때 계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수익 중인 분은 지킬 가격을 정하고 물린 분은 비중부터 살피고 현금이 있는 분은 물량 소화가 확인될 때까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목이어도 계좌 상태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ITO진 주주분들은 오늘 하루를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막상 신주가 들어오니 반갑기보다 주가가 흔들릴까 걱정부터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움만으로 먼저 팔거나 기대만으로 더 사지는 마세요. 오늘은 결과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시장이 새 물량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답을 보고 차분하게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주가 계좌에 들어온 날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오늘 하루의 등락으로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전부 평가하지는 마세요. 회사의 긴 흐름은 따로 보고 오늘 수급은 오늘 기준으로 배응하면 됩니다. 믿음과 대응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후에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더라도 오전 저점을 회복하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부터 보세요. 반대로 잠깐 급등한다고 신주 부담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돌파 가격 위에 종가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을 지킬 분과 비중을 줄일 분, 새로 들어갈 분의 행동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내 계좌에 맞는 한 가지 기준만 제대로 세워도 다음 변동에서는 훨씬 덜 급해질 수 있습니다.